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간밤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발표된 점도표와 파월의 매파적인 기조에 미증시가 흔들렸고요. 국내 증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G20 국가의 절반 정도가 줄줄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금리 슈퍼위크를 지나고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현재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중국 시장이 출렁였고요. 하락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브라질과 홍콩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가량 인하를 했고요. 12.75%로 발표가 됐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금리를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5.75%로 발표가 됐습니다. 외에도 오늘 스위스와 인도네시아, 노르웨이와 영국, 남아공까지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현재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유가 상승은 화약고가 되고 있다면서 영국과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이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 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도 현행의 5.25%에서 5.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 발표된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죠. 과연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지 시장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통화정책이 발표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국제적인 긴축 속에서도 나홀로 저금리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언제 통화정책이 바뀌느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엔화 약세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물가 오름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긴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고려하더라도 긴축 선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에다 총재는 이전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금리 슈퍼위크 속에서 각국은 어떤 통화 정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발표된 FOMC는 어떻게 발표가 됐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9월 FOMC 리뷰 시장의 갈림길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보다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동결은 하는데 매파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대로 거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건드렸는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FOMC 리뷰 따끈따끈하게 해볼 텐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FOMC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명불허전 파월. 예, 입김이 계속해서 강한 파월 의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로우는요, 앞으로에 대한 대응. 마지막은 투자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미증시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좀 해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FOMC 결과가 나왔고, FOMC 결과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미증시, 우리 증시까지도 상당히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FOMC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이제 드디어 금리 인상을 멈추느냐, 아니면은 아직까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이 부분을 또 결정짓는 FOMC였는데 결국에는 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FOMC에 대한 이 파월의 스탠스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 기준금리는 이번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하기는 했는데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놨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 연준에서 원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준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가가 더욱더 이 저점에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물가는 조금은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였죠.
그러면서 근원 CPI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4%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근원 CPI가 조금 더 안정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여전히 이 연착륙 희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절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고 이 부분을 분명히 환영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진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견고한 속도로 확정이 되고 있고 일자리 증가는 느리지만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고용도 괜찮고 경제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견조한 이 경제 활동 속에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연준의 스탠스는 결국에는 굉장히 조금 분명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연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금리 2%대를 원하고 있다. 물가 2%대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물가 쪽에 좀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은 최근 이 글로벌 쪽으로 뭐 중국의 침체라든지 뭐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물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정을 조금 이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를 이제 어느 정도 올리는 걸 멈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굉장히 좀 갈림길이 나뉘었었는데 결국 연준은 물가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이 미국 경제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금리 한 번 더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도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금리의 중간값은 5.6%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대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내년이 되면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큰 폭으로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5%대로 좀 유지하는 내년에 원래 예측되던 금리 인하 횟수가 4번이었는데 2번으로 줄여서 금리 수준을 기존 예상보다도 더 높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미국의 현재 경제 이 미국 경제가 이제 이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3개월 전에는 1%대였는데 2.1%로 대폭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1.1%에서 1.5%로 내후년에는 1.8%로 계속해서 이제 또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4.1%에서 3.8%로 내년과 내후년에는 4.5%에서 4.1%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3.9%에서 3.7%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원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는 튼튼하고 고용도 튼튼하니까 물가를 여전히 좀 더 고려를 해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지 라고 이번에 연준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아무래도 월가가 원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연준이 이번에 맞춰주질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번 투자자들은 이제 결국 금리 동결을 하기를 원했죠.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은 금리를 올리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분명하게 시사는 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11월까지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나겠죠.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시사한다라고 한 부분에서 결국엔 또 방향성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데이터 보고 지금 생각보다 상황이 또 괜찮고 물가도 어느 정도 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금리 동결 쪽으로 좀 더 고려를 해볼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금리 인상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지만 뭐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 달래기를 위한 이제 발언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부터는 결국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까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게 될 거고 유가의 어떤 흐름들도 나오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또 고용 지표들도 나오게 될 거고 앞으로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이제는 이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10월 달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당장에는 이 FOMC에 따라서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또 우리가 포트를 어떻게 맞춰 놔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FOMC라는 큰 파도를 넘고 그 이후를 이제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두 번째 플로우인 앞으로의 전략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FOMC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제 사실 오늘이랑 내일은 시장이 강하기가 힘들겠죠. 오늘은 당연히 FOMC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강하기가 힘들 거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당연히 또 강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게 되면 또 추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석 이후가 굉장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장세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어찌됐든 FOMC 결과가 결론적으로 좋지 않은 쪽에 속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도주는 추가적으로 약할 가능성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결국 주도주가 살아나면서 시장도 같이 살아나게 되고 대금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활발하게 선순환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FOMC 결과가 어찌됐든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대금이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도주는 추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개별주 종목 장세는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하던 대로 주도주든 개별주든 접근하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FOMC 결과가 이번에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도주 같이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줄 거니까 주도주 수급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대응, 개별주도 같이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FOMC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주도는 조금 더 쉬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한정된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었던 8월, 9월 달에 시장이 조금 더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결국 8월, 9월 달에 이어졌던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8월, 9월 달에 대응을 했던 대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8월, 9월은 사실 9월 FOMC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잖아요. 특히나 워낙에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 인상을 멈추느냐 아니면은 또 계속해서 좀 지속을 하느냐, 이러한 분기점이 되는 이슈였기 때문에 워낙에 또 큰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또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느냐 아니면 멈추느냐, 이 부분보다는 금리 인상 이제 해봤자 한 번밖에 안 남았구나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번 FOMC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하방 경직성은 강력하게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또 주도주는 약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개별주들은 계속해서 잘 순환이 나오는 장세가 저는 10월 달에도 충분히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로봇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죠. 로봇주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이 수급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잘 받아주면서 좋은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와줬었는데, 10월 달에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 주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도주가 약하다라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의 수급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개별주들이 또 그 수급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시장의 단기 주도주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FOMC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또 이러한 이 로봇주들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타나 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또 10월 달에 단기 주도주로 활약을 잘 해줄 거기 때문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8월, 9월 달에 이어서 조금 더 이 개별주에 집중하는 장세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번 FOMC라는 또 큰 산이 지나갔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포트를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될지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맞추어서 10월 달에 한번 포트를 꾸려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9월뿐만이 아니라 10월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포트를 수익이 날 수 있는 포트로 개별적인 종목들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FOMC는 매파적으로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끝난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도주는 조금 더 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더 약할 수 있겠지만 개별주는 계속해서 순환이 돌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포커스를 조금 더 FOMC라는 불확실성이 어찌됐든 종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는 더 이상 불확실성이 있는 이슈가 아니고 해봤자 한 번 더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달도 결국에는 강조될 부분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항상 수급이 바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또 10월 달에 단기 주도주 역할을 해줄 거니까 9월 달에 로봇주처럼 과연 어떤 종목이 10월 달에 또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는지, 결국에는 또 그러한 종목들이 10월 달에 단기 주도주로 활약을 해줄 거니까 10월 달에 또 이 로봇주처럼 한번 수급을 강력하게 받는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은 FOMC도 잘 넘어가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는 9월 FOMC와 관련해서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